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할 거는요. 이게 고2 책이에요. 고2 책이고요. 고2 완자고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184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 파트의 내용은 뭐냐면 솔직히 이 파트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긴 배웠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배웠던 것 같은데 전선에 전류가 흘렀더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감싸줬던 거 기억나죠?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 놓고 손가락으로 감싸줬더니 주위에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이 생기더라. 해서 배웠던 거 그거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자,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전류가 흘러서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또 배울 건 뭐냐면 자기장이 뭘 만들 거냐면 전류를 만들 거예요. 물론 전류나 전압을 만든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뭐라 그러냐, 이거를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렌츠나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건 아니에요. 이거 왜 미리 얘기해 주냐면요.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와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나 전압이 만들어진 건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인지 얘인지, 얘는 특별하게 이름은 없어요. 공식적인 명칭은. 고교 과정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고요. 그냥 앙페르 법칙이라고는 하는데 몰라도 좋아요, 이름은. 오늘은 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보시면 자기장과 자기력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기장과 자기력선 얘기를 하기 전에 자석이라는 걸 한번 보죠. 여러분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석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 거수. 없죠. 자석 한 번쯤은 다 봤겠죠? 유치원 때도 보여.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 이렇게 그리면 이거 뭐죠? 이름이 막대자석이에요. 자, 막대자석은 극이 몇 개가 있죠? 극이 두 개가 있어요. 흔히 N극이라고 부르거나 흔히 S극이라고 부르는 극이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다른 마찰이 없다면 N극은 항상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지구의 북쪽으로 정렬되려고 그러고요. S극은 지구의 남쪽에 정렬된다. 그래서 N극이나 S극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석은요. 자석은 주위에다가 다른 자석을 갖다 놓던지 아니면은 뭐 클립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놨을 때 자석이 끌어당기거나 혹은 미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들 뭔가를 끌어당기는 힘은 뭐라 그러죠? 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미는 힘은 뭐라 그러냐면 청력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석 주위에 인력이나 청력이 생겨요. 이러한 힘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자기력이라고 불러요. 자석이 만드는 힘이다. 그래서 자기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자석 주위에는 뭘 갖다 놨을 때 힘을 받는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자석 주위에 이 자석이 자신의 능력을 뿜어내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공간을 공간에 있는 걸 뭐라 그러냐?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석 주위에 자석이 자신의 영역 표시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눈에 보이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떻게 했죠? 이 위에다가 뭐라 그러죠? 아클릴 같은 거 하나 얹어놓고 철가루 좀 뿌려봤더니 철가루가 막 이렇게 분포하죠. 그 다음에 나침판 갖다 놓으면 나침판이 어떻게 막 분포를 하죠. 그걸 통해서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어떻게 됐을 거다라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장이 눈에 보기 좋게 화살표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으로, S극에서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뭐가 형성이 되죠?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N극에서 나간 거는 돌아서 S극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온 거는 돌고 돌아서 다시 어디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여기 자기력선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 자기력선이 있는데 이 자기장을 화살표로 표시한 건데 여기다가 다른 N극을 갖다 놓으면 그게 힘을 받는 방향을 표시한 거다. 그래서 이러한 화살표를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요. 거기 써 있는 거 잠깐 읽어볼게요. 자기장을 화살표로 표시한 걸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정확히 해놓으세요. 지금 나중에 2학년 되면 또 배워요, 이거. 자, 거기 읽어볼게요.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자,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방금 얘기했던 거고요. 다음 점에 보면 도중에 끊기거나 분리되지 않고 교차하지 않으며 거기 보시면 패곡선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죠. 패곡선은 뭐죠? 하나에서 시작해서 다시 끝에까지 물고 들어가는 거라 패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자석 내부에서는, 자석 속에서는 S에서 N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자석 내부의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자석 밖에서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침판 같은 거 갖다 놨을 때는 어디? 요 바깥쪽에 자기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그 점 밑에 보시면 또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 뭐 요거는 나중에 일단은 잘은 몰라도 좋은데 그냥 알아만 둡시다.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건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전에 자, 우리는 지구가 둥글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에 이의 있으신 분? 없어요? 자기는 평평지구론을 주장한다. 타원형이다. 아이, 뭐야. 자,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사람이 좀 지구에 비해서 매우 큰데요.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땅이 이렇게 생긴 거죠. 저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평평한 땅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중요한 건 곡선이 아니라 여기서의 접선이죠.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요 점에서의 자기장은 저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요 곡선의 접선,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지점에서 자기장이 코너를 도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의 접선,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그 점에서의 무조건 접선 방향으로 가주시면 돼요. 간단한 논리죠? 민지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벌써 아직 익숙하죠? 작년에 봤잖아. 벌써 까먹었어요? 너보다 한 살 더 많은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까먹었겠니? 그쵸? 기억도 안 날 거다. 그쵸?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희한한 거는요. 왜 원장님하고 부원장님은 주사 맞았는데 멀쩡하죠? 난 죽어나는데, 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첫날, 우와, 팔이 안 올라가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운전하고 갔는데 한 손으로 이러고 갔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가 띵 하고 갑자기 딱 서 있는데, 그냥 하늘이 핑 도는 듯한 느낌 알아요? 뭐지? 막 이러면서, 뭐야, 이런 느낌? 그래서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서 이제 휴강하고 갔거든? 근데 오늘 원장님 주사 맞으셨거든? 멀쩡해요? 그쵸? 난 뭐가 돼, 그러면? 그래서 저는 위안을 삼고 있어요. 화약 체질이 아니라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10대, 20대들이 부작용이 심하대. 이게 어릴수록 부작용이 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어려서 제가 아직 신체적 나이가, 아니야. 신체적 나이는 10대, 20대하고 버금가나 봐요, 제가. 근데 하나 더 재밌는 거는요. 식욕이 터지는 거 알아요? 우와, 나 목요일 날부터 어저께까지 한 일주일치 식량을 다 먹은 것 같아, 혼자서. 겁나 배고파요. 주사 맞고 났는데 계속 먹어. 나 피자를 한 조각 이상 안 먹거든요.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저께 6조각을 먹었거든요. 예한이가 옆에서, 예한이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지더라고. 아빠가 생전 안 먹던 피자를 6조각을 이렇게 쉼없이 먹고 있으니까 애가 갑자기 딱 경계를 하면서 자기 거 이렇게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그러더니 딱 똑같은 거 두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뭐 피자여가지고. 그러더니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딱 분리했더니 갑자기 딱 손을 잡더니 이거 자기 거래. 그걸 쓱 가져가더라, 큰 쪽으로. 이야, 난 진짜 우리 딸한테 나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그 다음에요. 어쨌거나 주위에 주사 맞으신 분들 있으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잘 돌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됐죠. 자기력선은 접선 방향이라는 거 꼭 중요하고요.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 그럼 요지까지 얼마큼 설명한 거냐? 요만큼 설명했어요. 많이 설명했죠? 여러분들 책에서 보면요. 2줄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했죠? 많이 설명했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건 밑바닥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방금 얘기한 거 학교 가서는 아마 얘기하면요. 한 30초 만에 끝낼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근데 여러분들을 항상 가르쳐 보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심한 경우는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초적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갖고 문제에 써 있는 게 뭘 하려는 건데 도대체 뭘 구하려는 건지 정확하게 뜻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기초적인 용어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요, 역사적인 얘기 좀 한번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전기라는 거하고 자기라는 거, 전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나왔으니까 전기.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지 뭐 전하가 어쩌니 저쩌니, 전류가 어쩌고 저쩌고, 전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석 관련된 거. 뭐 자석이 N극, S극이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면서 전기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배웠지만 자석 관련돼서는 N극, S극이 있다. 끝! 그 정도면 끝이죠. 자세하게 배우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요. 전기하고 자기는 따로 발전해요. 얘는 공식 학문으로 발전해요. 즉, 그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요. 얘는 비공식이에요. 즉, 무슨 뜻이에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러면 자석은 뭐 하는 데 쓰이냐면요. 주로 이런 말이 뭐하는데 남 속여 먹는 데 많이 쓰여요.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민지가 눈앞에 보이니까 민지가 자, 나 점쟁이. 점쟁이라고는 저기가 되나? 미래를 예견하고 싶은 사람. 그런 걸로 합시다. 자, 그런 거고요. 자,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런 남자친구가 언제쯤 생길까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하얀 구슬 있죠? 이런 게 구슬 있고 물 차 있는 구슬 있잖아요. 여기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마녀들이 쓰는 거. 그럼 여기다가 장갑 속에다가 장갑에다가 자석 좀 껴놔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흰색으로 칠해서 철가루 좀 잔뜩 넣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쭉, 그럼 이게 움직이겠죠? 쭉 움직이다 쭉 이렇게 올리는 거야. 갑자기.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 뿌얘질 거 아니야. 속이. 네 미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솔깃하겠죠. 정성이 부족해서 미래가 안 보여. 라고 얘기하면 이제 복채를 좀 더 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싹 내립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저기 부족 하나만 써봐. 그러면 부족 하나 써주면 이렇게 확 내리면 어떻게 돼? 미래가 깨끗해. 그런 거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얼마나 좋아. 남 속여먹기 좋잖아. 그 다음에 또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인형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밑에다가 쇠 같은 거 붙여놓고 장갑 밑에다가 자석 하나 들고 있으면서 속에서 이러고 예스 노 한 다음에 저는 남자친구가 생길까요? 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남자친구 평생 안 생길까요? 예스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될까요? 부족을 써.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지. 부족을 쓰면 생기나요? 예스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얼마나 좋아. 남 속여먹기. 그렇게 발전했었는데 자 그러면 요쯤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죠. 건전지 연결하고요. 이제 그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인 줄 알죠? 꼬마 전구 좀 연결해 주고요. 스위치 좀 연결했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눌러가지고 전구에 불이 반짝 들어오면서 와 신기하다 이런 거 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 그러면 여기다가 꼬마 전구 직렬 연결했을 때 뭐 밝아지네 어두워지네 건전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했을 때 밝아지네 어두워지네 해가지고 V는 IR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던 시절이야. 이런 거 하던 시절에 왜 우리도 보면은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읊는데 차만 산 사람들이 있어. 주로 이렇게 차만 간신히 사가지고 그것도 뭐지 매달 내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그 매달 내는 거 활부로 사가지고 이게 카페 같은 데 가면 있어. 보면 이렇게 주머니에서 주렁주렁 차키만 이렇게 꺼내갖고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아저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지갑하고 차키하고 이렇게 얹어놓는 사람들. 그러면서 거기 거만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씩.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겠지? 그래갖고 여기다가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나침판 여기다 이제 올려놨어요. 이제 이름 뭐 할까? S사 거 할까? A사 거 할까? A사? 그럼 아이버 나침판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자 얘는 지구의 어디를 가리켜요? 지구의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나쁘지 않죠? 자, 이 상태인데 스위치를 눌렀어. 불이 반짝 들어와. 그런데 희한하게 나침판이 이렇게 돌아가네? 뿅 하고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누가 책상을 건드렸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실험을 했는데 또 눌렀더니 또 돌아가. 그러면 두 번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어떤 잘생긴 남자가 있었어. 어떤 잘생긴 남자를 우연히 만났어. 우연인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그 남자를 다음날 다시 또 만났어요. 이건 뭘까요? 첫 번째, 이 잘생긴 남자애가 네가 보고 싶어서 다시 기다렸을까?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알고 보니까 네가 기다린 거야? 다음 날까지? 여러분들 맞다. 그 이제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버스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요. 나중에 이제 대학 가시잖아요. 그러면 대학 가면 매주 같은 시간에 이제 지하철을 타게 돼요. 지하철 타고 다니게 되면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시면 이제 버스 타고 다니게 되고 기차도 타기도 해요. 그쵸? 이제 멀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치? 이왕이면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2호선 라인도 괜찮고 그쵸? 그 S대도 거기 있고 하니까 그치? 근데 가끔 여러분들 그 옆에 낙성대는 대학이 아니에요. 아시죠? 낙성대는 대학이 아닙니다. 자기 대학인 줄 알았던 사람. 자, 그러면은요, 나 어렸을 때 거기 대학인 줄 알았다? 서울대 옆에 낙성대는 저기 무슨 대학일까? 정말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왜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지하철 혼자 타고 다녔거든요. 미쳤지. 나도 미쳤지. 어머니가 부천에서, 아니, 잠실에서 집에 간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가겠어? 그런 마음으로 가려면 가. 그랬어, 이제 의정부까지. 설마 가겠냐는 마음으로. 근데 지가 지하철 타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날 집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애가 사라져가지고 잠실부터. 집에 갔는데 전화가 바로 울립디다?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 앞디다?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왜 이제 전화 받냐? 이제 집에 들어간 줄 어떻게 이제 받지 그럼? 그렇다고 가랜다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쵸? 아니 가래서 갔는데 전 하려면 해요 성격상.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요 스위치를 켰는데 여기서 나침판이 움직였죠? 자, 그러면 우연일까요? 아니야, 우연은 아니야. 한 번은 그렇다 치겠는데 계속 저랑 우연은 아니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나침판은 원래 어디를 가리켜야 되죠? 지구의 북쪽을. 왜? 지구가 만드는 뭐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중요한 건 자기장이야. 그런데 스위치를 켰더니 지구의 북쪽 말고 다른 자기장도 생겼더라. 그래서 얘가 그 영향도 같이 받아서 나침판이 움직였더라. 라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 내가 스위치를 켰는데 여기에 뭐가 흐른 거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보통 기호로 I라고 많이 써줍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흘렀더니, 그럼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럼 전류가 흘렀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위에 뭐가 만들어졌다?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간단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못 봤더니 엄마가 화를 내더라. 인과관계가 성립하나요? 그쵸? 그러면 시험을 많이 못 봤더니 엄마가 많이 화를 내더라. 성립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요. 꼭 시험 갖고 그러는지. 그러면은 전선의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커지면 주위에 만들어지는 자기장도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도 커지겠죠. 원인이 증가했으니까 결과도 커져야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자, 이 지점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점 P라고 합시다. 이 점에서의 자기장은 B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비오사바르라는 사람이 정의 내렸다 그래서 자기장은 뭐의 크기에 비례하죠?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네요. 그죠? 전류가 크면 자기장도 커지네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열받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상책이죠? 멀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옆에 가만히 있어봐야 한 대 더 맞을게요. 더 맞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럴 땐 멀리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선에 뭐가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거리, 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같은 조건이라면 자기장의 세기는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이 거리는 뭐에서 뭐까지죠? 전선으로부터 자기장이 생기는 곳까지의 거리예요. 이 거리가 크면 클수록 작아집니다. 참고로 단위 불러드릴게요. 자기장의 단위는 T라고 써요. 혹시 뭐라고 읽는지 아시나요? 자기장의 단위? 혹시 T? 이런 거 말고 테슬라라고 읽어요. 테슬라. 그 유명한 테슬라예요. 자, 그 다음에 전류는 A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 거리 단위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 기본 단위 M이라고 쓰고 무슨 단위 뭐라고 읽으면 돼요? 미터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자, 볼게요. 자, 2. 전류에 의한 자기장 1. 직선 전류에 의한 직선 전류에 우리는 뭐만 따질 거냐? 직선 도선만 따질 거예요. 오늘은 딱 하나만 합니다. 직선 도선만 할게요. 다시.
자, 책에 나온 대로 여기 직선도선이 있으면 전선이에요. 만약에 전류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이 지점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직선도선에서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모양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거기 자기장의 세기만 읽어볼게요. 2번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B는 전류의 세기 I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면 뭘 말하는 거냐? 여기서 전선으로부터 이 수직거리, 수직이 되는 거리. 요거 R이에요. 수직거리. 수직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방향 볼게요. 방향. 자, 중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자, 여기 혹시 왼손잡이 있어요? 왼손잡이. 자, 녹화하면서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지금부터 왼손잡이 비하 발언할게요. 자,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이거 뭐죠? 오른손이에요. 옳다예요. 혹시 이게 순우리말로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왼손의 순우리말? 이거 그른손이에요. 그른손. 글러먹었다 할 때 그른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남아권, 아시아권은요. 쌀이 주식이죠. 쌀이 주식인 나라인데 동남아에서는요. 쌀이 우리는 밥을 딱 뜨면 밥알이 딱 떠지죠. 이런 식으로 되게 찰져요. 우리는. 그런데 동남아 쌀은요. 이렇게 저도 동남아 쌀은 안 먹어봤는데 숟가락을 풀면 두둑두둑 떨어진대요. 점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뭔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뭔가 부쳐 먹을 수 있는 게 좀 발달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카레 같은 거. 요런 게 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잘 뭉쳐서 입에다 넣기 편하게 해서 먹는 게 편하겠죠? 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넣다가 숨 쉬다가 살에 걸려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빡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밥 먹다 살에 걸려본 적 있잖아요. 말은 해야 되고 밥은 먹다 보면은. 꼭 아기 때 자주 그러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붙여야 되는데, 근데 숟가락으로 이렇게 붙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잔. 손으로 해요. 그렇죠? 이 손으로 줄럭줄럭 해서 이렇게 먹죠? 이거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나라 문화잖아요. 저는 그 나라의 문화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자, 맞다. 어저께 MBC가 구설수에 올랐다면서요? 이 바보 같은 것들 왜 나라를 소개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는데 왜 체르노빌 원전 폭발한 나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댓글이 더 웃겨요. 그럼 우리나라는 성수대교 분가한 나라냐? 뭐 이런 거 소개하냐? 뭐 그러면서. 근데 잘못하긴 잘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일본 그거 후쿠시마 좀 깐다고 깐 것 같은데 잘못해서 사과문 냈더라고요. 그쵸? 머리 잘못 썼어요, 거기. 어쨌거나. 자, 그럼 이런 나라는요. 왜? 손으로 밥을 먹는 게 편하잖아.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이렇게 딱 먹기 편하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오른손으로는 밥 먹을 때만 써요. 그럼 얘는 뭐 할 때 쓸까요? 아시겠죠? 어디 가서 쓰는지? 화장실 가서는 주로 왼손으로 합니다. 그쵸? 주로 왼손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축복합니다라는 소리고요. 왼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 한판 붙자예요. 그냥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왼손하고 오른손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이런 나라는 밥 먹기 전에 꼭 물 주죠. 알죠? 마시는 물 말고 손 닦는 물이에요. 그쵸? 저도 안 가봐갖고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다시 이게 오른손이에요. 이건 그른손이고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고등학교 2학년 내내 왼손으로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선행을 나가다 보면 이렇게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FBI 빵 뭐 이런 거 한 데 있어요. 접으세요. 안 나와요. 예전에 구닥다리 시절에는 이게 같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도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줬었는데 지금은 이런 짓을 안 해요.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은 접으시고요. 막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게 왼손이 막 올라오고 싶어져요. 그럼 잘라요. 아셨죠? 갖고 오지 마세요, 얘는. 왜냐하면 시험 문제 풀다 보면요. 꼭 이래요. 이건가? 이건가? 또 심한 애들은요. 오른손잡이들은요. 이렇게 돼요. 그죠? 오른손으로 펜 들고 있으니까 왼손으로 갖다 들이대요. 그래서 이러고 보면 꼭 답인 자긴 반대래요. 그렇죠? 당연히 반대죠. 반대로 했으니까. 자, 오른손으로 합니다. 자, 오른손. 자, 요렇게 접을까요? 자, 이렇게 꽉 칠 필요는 없어요. 살짝 감쌀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지손가락이 곧게 펴져 있어야 멋있죠.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어봐 맨날. 좀 이상하잖아. 다 반듯하게 펴줍니다.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은 반듯하게 펴져서 어디에 맞춰주느냐? 직선도선에서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만약에 전선이 아래로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셨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위로 올려줍니다. 자, 위로 올려주시면은요,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선이다. 그럼 전선이 바닥에서 위로 전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나침판이다. 나침판의 요 끝이 N극이다. 요 N극은 내 손가락하고, 자, 요렇게 정렬이 되면 여기서 나침판은 요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손가락 끝하고 딱 맞아 떨어지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애는 요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위에서 쳐다보면요. 위에서 쳐다보면 전선이 있으면 전선이 지금 전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나온다, 들어간다가 표시하기 나빠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주면 나오는 방향이라는 표시가 돼요. 기호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국제적 약속이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 가서 허용되냐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니까 꼭 쓰세요. 그쵸? 아, 전 세계 다 허용돼요. 이거는 다 똑같고요.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면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요 A점, 여기 만약에 A라는 점이 있다. 요 A라는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 주세요. 그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괜찮겠죠? 자, 만약에 여기다. 그럼 여기는 접선 방향, 요 방향. 여기면 접선 방향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인데요. 지구 자기장이 있다. 자, 이게 방위 표시 좀 잠깐 할게요. 혹시 요거 볼 줄 아세요? 방위 표시하는 거. 여기가 북이고요. 여기가 남이고요. 동서. 여러분들 동서남북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최소한.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 가시면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자분들은 뭐 원하지 않으면 안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기는 군대가 너무 가고 싶다. 없네, 여기는.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연대를 붙었어. 여학생인데. 근데 그걸 포기하고 육사를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하지만 그 학생은 너무 기쁜 나머지 육사를 선택했어요. 육사가 자기가 꿈이래. 육사가 자기가 꿈이래. 그럼 연대는 왜 냈니? 그랬더니 엄마가 내라 그래서 냈대요. 그래서 거긴 안 가니? 그랬더니 엄마한테 불합격이라고 알려줬대요. 근데 너는 붙었니? 그랬더니 붙었대요. 그럼 엄마는 평생 불합격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대단하죠. 이게 군대가 가고 싶나? 나 대신 한 번만 가지 그냥. 난 안 가고 싶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저도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군대 안 가도 됐었는데요. 자발적으로 갔거든요. 딱 가자마자 가기 전엔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한테 야, 나 멋있지 않냐? 난 내가 간다? 막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가자마자 한 3초? 3초 걸렸나? 급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니다, 병장 전역하기 전날까지 후회를 했고요. 전역하는 날 뿌듯하게, 아, 군대를 가기 잘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전역하기 전까지는 절대 잘 왔다는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면은요, 만약인데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나침판은요, 원래 전류가 안 흘렀으면, 요 지점에 나침판이 있으면 원래 어디를 가리키죠? 지구의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나침판은. 그런데 전류가 흘러서 전선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 생기죠. 만약에 문제에서 지구의 자기장을 무시하세요. 그럼 나침판은 이쪽으로 돌아가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지구 자기장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없으면 얘하고 합성이죠.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벡터 합했었죠. 그러니까 두 개의 힘이 있을 때는 그럼 이렇게 평행사변을 걸어서 저쪽으로 적당히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더 세지면 좀 더 이쪽으로 돌아오면 되겠죠?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침판이 돌아가는 정도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자기 괜찮다? 이상 없죠? 그럼 우리 쉬운 거 한 번만 해볼게요. 먼저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어디를 가시냐면 187페이지. 아, 내 키가 187만 됐어도 난 공부 때려쳤다. 키 187이면 진짜 이 얼굴에 내가 모델했어. 왜요? 아, 나 어렸을 때 표지 모델이었다니까. 초등학교 때. 안 믿겨요? 진짜 증거 사진 찾아올 수도 없고 진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요. 187페이지에 2번하고 3번 문제 있어요.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이거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갖다 줘도 풀어요. 틀리면 조용히 있습니다. 쪽팔리니까. 아시겠죠?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 3번 이게 숫자에 있는. 그거 말고 요거 2번, 3번. 여기 핵심 체크? 나 이런 거 안 해. 승질나서 이런 거 안 해.
가로치우기나 딱질색이야.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와,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깨가 많이 아프더만. 야,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맞을 것 같다, 더 많을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지만. 백신이, 부작용이 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자, 2번, 3번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물론 틀려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참고로 거기 동서남북 표시돼 있어요. 방향은 동서남북으로 표시합니다. 화살표로 왼쪽, 오른쪽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거는 혹시 문제가 뭘 말하는지는 알겠죠? 가끔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요즘 날씨 덥더라. 조심해요. 나 아까 깜짝 놀랐어. 지하주차장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낮 시간에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어저께 낮에 주유하러 갔다가 그거 잠깐 나갔다 또 얼굴 탔어. 와, 올해 들어서 여름에 최장시간 밖에 서 있었던 것 같아. 주유하는데 셀프 주유소 갔다 왔거든. 음. 내가 뭐 밖에 나갈 일이 뭐가 있겠니, 여름에. 오죽하면 긴팔, 긴 바지 입고 돌아다니겠니? 야, 돌아다니는 사람들 봤는데 나처럼 긴팔, 긴 바지 입고 밖에 걸어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와, 저 인간은 뭘까? 그쵸. 근데 막상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덥진 않아요. 자, 2번 보죠. 자, 그림과 같이 직선도선 위아래. 예전에 위아래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쵸? 누구였었죠? 그거? 위아래 그런 노래 누구였었지? EXID인가? 누군지도 까먹었다. 참고로 멤버 이름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 그룹 멤버 이름까지 다 아는 거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유로 없다고. 됐죠? 요즘 유행하는 그 B자로 시작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몰라. 걔 그거 알아. 무슨 잘못 말하면 좀 잡혀갈라. 쥐인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 누군지는 몰라. 자, 그럼 봅시다. 자, 직선도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게 내 팔이 직선도선이에요. 자,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나침판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침판이 하나는 위에 있어요. A라는 나침판은. B라는 나침판은 밑에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선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오른손 갖고 하셔야 돼요. 왼손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에다 갖다 대세요. 그러면 전류가 손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밑에 부분 어떻게 되죠? 이 방향이죠. 위에 부분은 이렇게 되네요. 그럼 A하고 B는 지구의 자기장을 무시한다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A는 어느 쪽으로 나와야 돼요? 동쪽 방향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오른쪽 방향이긴 한데 저기 지도상으로 거기 보시면 방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동쪽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B는 당연히 서쪽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3번 볼게요. 자,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자기장을 B라고 하래요. 그런데 거리를 반으로 줄였어요. 거리에 반비례한다는데 거리가 줄어들었으면 자기장이 커져야 되겠죠? 몇 배? 2배 커집니다. 그래서 답은 몇 B? 여기는 2B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왜? B라는 값을 정의 내려줬으니까 그거의 2배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크기만 자기장의 세기라 그랬으니까는 크기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자기장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다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자기장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자, 지금부터 직선도선이 하나짜리, 이건 쉽죠. 직선도선이 2개짜리 갑시다.
나중에 문제 풀면 3개짜리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직선도선이 2개가 있어요. 자, 직선도선이 2개가 있어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거기 확대경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할게요. 184페이지에. 자, 여기에 전류가 I1, 여기에 전류가 I2가 흐른대요.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보기, 여기 책에도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A라는 도선, 이거 B라는 도선이라고 하고요. 전류의 크기가 둘이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둘 다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점이 3개가 있는데 A, B, C 여기 소문자로 쓸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B가 대문자 B라고 쓰면 자기장 B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A, B, C 세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요. 거리가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R 모두 다 동일해요. 자, 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A라는 지점의 자기장은 요 직선도 자기장을 만들고요. A라는 도선도 B라는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랬을 때 이 자기장을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면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빼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자, 그러면 어떻게 표시하냐. 여기다가 2개를 다 표시하면 헷갈리니까 여기 살짝 위에다가 점선 하나 거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A 거를 여기다 표시할게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점선을 쪼쪼쪼쪼 하나 거주고요. 여기다가는 B 거를 여기다 표시할게요. 이렇게. 자, 먼저 A 거부터요. 자, 직선도선이 B가 있던지 말던지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B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전류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선 들어가서 전선 뒤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네요. 자, 그런데 표시를 할 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거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이거 나오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거 국제적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먼저 A가 만든 거는 이쪽으로는 들어가죠. 그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가 만드는 건 여기 들어가는 방향,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크기는 표시 안 했어요. 방향만. 이쪽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도선. B가 만드는 거는 이쪽에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 똑같아요. 근데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여기는 나오는 방향, 여기도 나오는 방향. 이렇게 돼요. 자, 크기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둘은 더해질 거고요. 그래서 토탈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도 들어가고 오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크기는 계산합니다. 여기는 나오고 들어가고네요. 둘이 반대죠. 이러면 누가 큰지 따져봐야 돼요. 이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고니까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자기장은 다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리고 비례상수를 이렇게 K를 하나 써주는데 비례상수 값인데요. 그냥 상수니까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 A가 만드는 거 여기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R분의 그 다음에 K 비례상수 하나 붙여주고 전류 I 요만큼의 자기장이 생기겠네요. 괜찮죠? 여기는요. 직선도선 이거로 붙으니까 하나 R, 2R, 3R 떨어져 있으니까 K의 3R분의 I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K의 4R분의 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밑에 거는요. 이 직선도선으로부터니까 여기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죠. 얘로부터니까 여기는 K의 R분의 I 여기는 K의 몇 R? 하나, 둘, 2R분의 I 여기는 한 칸 떨어졌으니까 K의 R분의 I 이런 식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는 KR 즉 만약에 전류의 크기가 똑같다면 거리도 둘이 똑같으니까 이 값의 크기도 어떻죠? 같죠. 근데 들어가고 나오고 개념이니까 합쳐봤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0이 돼 버리겠네요. 자기장이 제로예요. 저 지점은. 여기는 둘을 더하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통분이라는 거 하실 줄 아시죠? 통분 해석 꼭 하세요. 냅다 더하다 걸려라. 통분 못 해갖고 이 정도까지만 얘기합니다. 통분 하실 줄 아시니까. 자, 그러면 10분 남겨놓고 지금 이거 하고 하자. 그럼 데모 하겠지?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자, 대신 쉬는 동안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쉬는 동안 나는 복습을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복습을 하고 있을 위인들이 아니죠. 잠깐만 쉬었다 하죠.